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인여대 사회복지학과 학과장 조승석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쁜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강의를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돼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과의 이 대화가 비록 영상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많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졸업하고서도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 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와 컴퓨터 자격증은 여러분들 사회복지학과 학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자격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취업할 때도 취업을 요구하는 곳에서 이 두 가지 자격증은 필수처럼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 두 개는 꼭 필히 재학 중에 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이 자격증 외에도 자격증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노인심리 상담사 자격증이랄까 또는 MBTI 자격증 또는 애니어그램 자격증 상담에 관한 자격증 이건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또 자격을 취득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졸업하시고도 여러분들이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취업하는 데서도 좋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는 데서도 이 자격증은 많이 필요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노인 집단 상담사 자격 과정을 비교과 과정으로 우리가 수업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계획은 잡혀 있었는데 우리가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기에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잘 청취하고 그리고 또 학과의 계획과 또 잘 맞아지는지 한번 살펴본 뒤에 또 코로나 사태의 추이를 또 보고 그래서 아마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그 주제로 우리가 이 비교과 자격증 과정을 개설할지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완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면접은 누구에게나 다 어렵고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에 임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는 거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이 면접 심사위원을 내가 면접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여러분들 좀 자신감과 또 의지를 가지셔서 면접장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의외로 이제 현장에서 직원들을 뽑을 때 기본적인 질문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또는 사회복지사이면서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못 내리는 그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가지고 내면화 시키셔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면접관들은 일반적으로 자주 하는 면접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 면접 대상자의 순발력이나 기본적으로 항상 갖고 있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여러 자료를 통해서 면접 예상 질문들이 있지만 그 질문 외에 여러분들이 다방면의 어떤 시사 상식이나 또 사회복지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고민하시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갖고 계신다면 면접 볼 때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름방학 때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잘 이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실습을 잘 이수해야지만 또 졸업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이제 발급이 되겠죠. 현장을 모르는 사회복지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만큼 실습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제 현장에 가시게 되면, 실습기관에 가시게 되면 여러분을 담당할 슈퍼바이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최소 3년, 5년 여러분들보다 먼저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를 접하고 클라이언트를 케어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보다 사회복지의 여러 면에서 지식, 지혜, 경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교수님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는 것처럼 슈퍼바이저에게도 여러분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이 질문해도 되고, 만남을 통해서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바라만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좋은 관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서먹서먹할 때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여러분들 더 잘 아시죠? 먼저 가서 인사하고, 먼저 가서 여러분들 질문을 하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먼저 가서 또 여러분들이 묻고, 점점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는 것이 관계를 원만히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어느 조직에서나 잘 웃고 인사 잘하고, 그 다음에 시간 약속 잘 지키고, 이것만으로도 슈퍼바이저하고는 아주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이제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좋은 관계, 라포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실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런 단계가 있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또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게 되면 직접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의 문제 요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옆에서 바라보거나 하는 모습들을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라포 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예를 더 들자면, 지역아동센터를 만약에 실습을 나가신다 라고 해서 이제 학생들이 오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교육이나 뭐 상담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너무 사회복지사처럼, 현장에 있는 지금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처럼 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어떤 클라이언트든, 어떤 분야의 클라이언트든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존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또 하고, 모를 때는 슈퍼바이저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사회복지사와 또 여러분과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좋은 관계 형성을 가질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클라이언트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고 현장에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나중에 이제 이 확인서가 한국사회복지협회로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제대로 잘 했나 이렇게 확인을 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슈퍼바이저의 자격이 맞는 분이 나에게 실습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실습이 가능한 곳에서 내가 진짜 실습을 하고 있는지. 사실 이 두 부분은 학과에서도 필터링을 하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굳이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현장에 가면 여러분들 시간 약속만큼은 꼭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시간은 여러분들 생명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침 뭐 9시다, 9시부터 실습을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15분 정도 이전에 오셔서 준비도 하고, 또 주변 환경도 좀 살피고, 이렇게 해서 실습생의 자세를 갖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주 인사하시고 많이 웃으시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이언트와의 라포도 그렇고, 직원들과의 라포도 그렇고, 여러분들 직원 전체와의 어떤 분위기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오히려
기관이 더 좋아졌다, 실습 기관이 더 우리 사회복지 시설이 더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많이 웃고 인사도 잘하고 약속도 잘하고 그다음에 솔선수범해서 여러분들이 슈퍼바이저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그것만 지켜도 실습은 여러분들 잘 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이었고요.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사회복지사로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2년 동안 여러 가지 사회복지의 그 전공 과목들을 학습을 하고 익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 그것을 완벽하게 소화내고 완벽하게 기억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한다면 그 자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졸업이 되는 것이고요. 학사에 맞게 또 학점이 다 그만큼 추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졸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의 세세한 부분은 내가 다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행정 업무를 보든 클라이언트를 만나든 내가 배웠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내재와 있던 것들이 끄집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이 또 일을 하면서 책을 볼 수도 있고 다른 자료를 통해서 예전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과 접목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혀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졸업을 하고 그렇다면 내가 사회복지사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좀 자존감을 가지시고 현장에 나가시면, 그렇다고 절대 또 여러분들이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겸손한 자세로 계속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나가시기 바라겠고,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다양한 사회복지 과목들을 배우고 있는데 그 과목의 그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이것이 어떤 영역의 어떤 부분에서의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또는 말로 이야기하실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 현장에 가셔도 이렇게 두려움 없이 이야기 하실 수 있고 또 클라이언트와 같이 그 문제와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회복지사들이 되실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현장에 나가셔서 실습도 하시고 이제 졸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떤 분야에서 내가 사회복지를 해야 하느냐 그런 고민이 있고, 또 사회복지는 여러분들 분야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정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분야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다방면의 어떤 사회복지 현장의 경험을 먼저 갖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아직 젊고 또 할 일들도 많습니다.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장애인 쪽이다, 아동이다, 노인 쪽이다 라고 정해놓고 가더라도 여러분이 앞으로 일하시면서 그 분야는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고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한 분야만 고집해서 그 분야로만 내가 취업을 하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욕심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사회복지의 분야가 너무 넓기 때문에 여기도 좋은 것 같고 여기도 맞는 것 같고 이 기관 가면 여기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기 가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저는 한마디로 그것을 여러분들의 욕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이 한 군데를 정했다면 그것을 그냥 내가 믿고 내가 이곳에서 그래도 최소한 2~3년간은 내가 사회복지를 경험하고 정말 이 길이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다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의 길이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생각도 정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분야만 고집하지 마시고 일단 졸업하시면서 좋은 직장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면 굳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간에 가면 더 좋겠지만 꼭 고집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이 있으니까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곳에 가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2~3년 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정립한 다음에
또 기관을 옮길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취업을 한 곳에만 고집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생각이 모여지는 곳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취업에 대해서 또 직장에 대해서 분야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먼저 우리 2학년 학생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무더운 여름에 더구나 코로나까지 이렇게 확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건강히 무사히 여러분들 실습을 잘 마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많은 것을 또 알려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소홀해 하면 또 안 되겠고요. 그래서 정말 중용이라는 이야기처럼 여러분들 상황과 여건을 잘 보시면서 나름대로의 좋은 그 실습 기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2년은 너무 짧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학기만 여러분들 그 공부하면 졸업이라는 또 그런 문턱을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못했던 공부들 여러분들 좀 점검해 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그 컴퓨터와 또 운전면허증, 이거는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도 여러분들 좀 취득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졸업 후의 계획들을 잘 생각하셔서 내가 졸업을 하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계획한 사람들이 먼저 그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것을 제가 그동안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그 계획을 몸소 움직일 수 있는 실행의 단계까지 가는 그런 이제 2학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1학년 학생들 아직 학교에 와보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또 교수님과의 대화도 많이 못 나눠서 아쉬움이 있는데, 이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방학 동안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2학기 때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 보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부하셨던 거 여러분들 방학 동안에 잘 여러분들 좀 복습도 하시고, 그 다음에 2학년 선배들한테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거 컴퓨터 자격, 그 다음에 운전면허 자격, 그 외의 자격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학 정말 어찌 보면 학교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게 방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학을 좀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사회복지학과에 들어왔으니까 사회복지를 내가 왜 하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의 그 정체성이 뭔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젊음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순간순간을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정말 불태워 버린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정말 뜨거운 삶을 여러분들 하루하루 사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무사히 건강히 계시다가 2학기 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고대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